조선시대 그림 볼게요. 15세기는 독자적 화풍이 있고요. 대표적인 화가인 안견이 있습니다. 도화원 소속 화가고요. 몽유동원도를 그려요. 안견이. 그래서 이 몽유동원도는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산다는 이상세계를 낭만적으로 그린 게 바로 몽유동원도다. 근데 이 몽유동원도의 특징이 현재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에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문화재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몽유도원도를 몽키도원도. 그래서 몽키가 도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몽키는 일본 보통 왜구를 원숭이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서 몽키도원도에서 몽키 일본 몽유도원도는 아쉽지만 일본에 우리 문화재지만 일본에 있더라. 그리고 안견과 안평대군은 둘 다 안씨죠. 그래서 좀 친했다. 이렇게 원래 안평대군은 이씨죠. 세종의 아들이니까. 근데 안평대군이니까 안견과 안평대군은 둘 다 안씨라서 친했다. 어느 정도로 친했냐? 이 안평대군의 꿈을 안견이 그릴 정도로 텔레파시로 서로 통하니까 안평대군이 꿈꾼 거를 안견이 그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몽유도원도는 안견이 그렸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몽유도원도는 꿈속의 도원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꿈속의 도원이니까 보고 그렸을까요? 안 보고 그렸을까요? 당연히 안 보고 그렸겠죠. 꿈속을 그린 거니까 당연히 안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안견에서 견을 볼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견은 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몽유도원도는 꿈속의 도원이라서 안 보고 그렸다. 그러니까 안견이 그렸다. 안 보고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둘째인 수양대군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15세기 인물이에요. 세종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안견도 당연히 조선 초기인 15세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5세기 화가 중에는 강희안도 있어요. 문인 화가고요.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일단 강희안은 우리 책 할 때 했었죠. 양화소록을 저수를 했다. 그래서 양화, 서양꽃이 서록도에 피다. 참 희한하네. 이래서 강희안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양화소록, 세조가 자기가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죽은 사람들에게 꽃을 하나씩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제 꽃을 키웠다. 양화 이렇게 생각해서 세조 때 지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강희안의 동생이 강희맹, 금양장록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강희안은 동생이 강희맹, 이모부가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 집안이죠. 그리고 강희안이 제가 양화소록이 세조 때 지어졌다고 말했고 그 강희안이 썼으니까 강희안이 세조 때 인물이니까 당연히 강희안은 15세기 화가고요. 일단 고사관수도를 강희안이 그렸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고사관수도 높은 곳에서 선비사예요. 선비가 본다. 물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높은 곳에서 선비가 물을 본다. 이런 얘기인데 강희안은 문인화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양화서로. 그래서 고사관수도에서의 사가 선비사 이걸 생각하셔서 문인화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강희안이 고사관수도를 그렸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고사는 말라 죽는 걸 고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라 죽었어. 관수도는 수도관. 아니 수도관이 있는데 말라 죽었어. 수도관이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말라 죽었어. 어떤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고사관수도에서 고사 말라 죽었어. 아니 수도관이 있는데 말라 죽어. 참 희한한 일이네. 해서 강희안이 그렸다. 고사관수도는 말라 죽었어. 관수도 수도관이 있는데 말라 죽었어. 참 희한한 일이네. 해서 강희안이 그렸다. 15세기 화가 중에는 이수문도 있어요. 일본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수문에서 수문을 수문, 일본에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수문, 수문에서 그냥 발음대로 하면 수문 이렇게도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수문, 이신데 숨었어. 어디에? 가까운 일본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수문이 일본에 숨었다. 그래서 일본에 영향을 끼쳤는데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영향을 끼쳤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수문이죠. 이수문이 무로마치 시대, 문로마치라고 생각하시던 이수문이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 이수문은 숨었어. 어디? 가까운 일본에 숨었어. 그래서 일본에 영향을 끼쳤는데 일본 무슨 미술?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 이수문이니까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수문이 숨은 이유는 조선 건국 이후 조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일본으로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선 건국이 마음에 안 든 거니까 15세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15세기 화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16세기 미술에서는 산수와 사군자 그림이 유행을 하는데 16세기는 살림의 시기잖아요. 아무래도 살림, 유생들이 사군자,
뭐 산수화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할 것 같죠. 자, 화가들 볼게요. 이상자라는 노비 출신의 화가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송화보월도를 그립니다. 상좌를 상놈의 좌식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아, 이런 상놈의 자식, 쌍놈의 자식이면 당연히 노비죠. 그래서 이상자는 노비 출신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 16세기는 뭐예요? 신분질서 강조하는 살림의 시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6세기에 노비 출신의 화가도 있더라. 그래서 이상자, 일단은 이름이 상자니까 상놈의 자식 해서 노비고, 노비 출신의 화가고, 이런 노비 출신의 화가가 다른 세기도 아닌 바로 16세기 사림이 집권하는 16세기에 아이러니하게 노비 출신 화가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상자는 16세기 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원래 송화보월도는 송화, 소나무 아래에서 걸을 보예요. 걷다, 월이 달이죠. 달밤에 걷다. 그래서 달밤에 소나무 아래를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자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송화보월을 원래 뜻은 송화보월도가 달밤에 소나무 아래를 걷다인데, 송화보월을, 송화 여자 이름 같죠. 송화. 그래서 여자 이름이에요. 송화를 보쌈에서 월담하다. 그래서 송화를 보쌈에서 월담하다. 이런 뭐 아씨예요. 송화가 아씨인데 송화아씨를 보쌈에서 월담하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쌍놈의 자식 바로 나오죠. 아니 송화아씨를 보쌈에서 월담을 해? 쌍놈의 자식 이렇게 해서 이상자가 그렸다. 송화아씨를 보쌈에서 월담하다. 이런 쌍놈의 자식 해서 이상자가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송화보월도는 이상자라는 노비 출신이, 고사관수도는 문인화가 강희안이 그린 거예요. 두 개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송화보월도는 송화를 밤에 보쌈에서 월담하다. 이런 쌍놈의 자식에서 쌍놈의 자식이니까 노비 출신 이상자가 그렸고, 바로 16세기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살림의 시기에 노비 출신의 화가가 등장하더라. 반면에 고사관수도는 어떻게 했죠? 고사, 말라 죽었다. 수도관이 있는데 말라 죽었다. 참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강희안이고, 강희안은 로얄 패밀리 집안이라고 했어요. 이모부가 세종이고 자기 동생도 금양잠록을 쓴 문인이고, 강희안 본인도 문인이고, 그래서 문인화가더라. 그리고 이모부가 세종이니까 15세기 인물이더라. 이암은 동물을 즐겨 그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에 화조 묘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조 묘구도, 이건 이암이 그렸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암 하면 두 개의 바위라고 생각할게요. 이암, 바위암으로 생각해서 두 개의 바위가 묘구도, 묘한 구도로 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바위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뭐 또 야한 거랑 자꾸 연결시켜서 죄송한데, 이게 이제 뭐 가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암, 두 개의 이게 바위예요. 하나의 바위, 하나의 바위. 이 두 개의 바위가 묘한 구도로 있어. 묘한 구도로 있다 보니 뭐 좀 이제 여자 가슴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암 묘구도, 두 개의 바위가 묘한 구도로 있다. 요 말을 생각을 하셔서 이암이 화조 묘구도라는 그림을 그렸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려 말에 원나라의 농상지배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이암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암은 어떻게 했어요? 암이란 놈이 아주 집요해. 그래서 이암이 농상지배를 들여왔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암이 고려 말에 이 농상지배를 들여오기도 했고, 화조 묘구도를 그렸다. 그래서 이암 두 개의 바위가 묘한 구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고, 고려 전기의 그림 잘 그린 화가는 이령이에요. 두 개의 고개를 외웠죠. 고개령 해서 두 개의 고려 전기는 이령, 조선 전기, 조선 16세기는 이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령은 명이 리을이죠. 이암은 이응이죠. 리을이 이응보다 먼저니까 이령이 더 앞선 시대 고려, 이응은 이암은 조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신사임당은 우리 아시겠지만 율곡 이의 어머니예요. 그림 중에 유명한 건 초충도, 수박도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수박도에서 신사임당을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신사임당이 수박처럼 큰 인물을 잉태한 거예요. 수박 태몽을 꾸고 수박처럼 엄청 큰 인물을 잉태했는데 그게 바로 율곡 이이예요. 그래서 율곡 이이의 엄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수박처럼 큰 인물을 잉태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수박도를 그렸구나. 그리고 이이를 어디서 키우게 했어요? 엄마의 집인 강원도 오죽헌에서 이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이를 자연 속에서 풀, 벌레와 뛰어놀게 하면서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풀, 벌레를 보고 초충도를 그렸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수박 같은 아이, 큰 인물 이이를 낳고, 그런 다음에 이이를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 오죽헌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이이가 오죽헌에서 자라죠. 그래서 오죽헌에서 자연 속에서 풀, 벌레들과 함께 뛰어놀게 했다. 그래서 풀, 벌레에서 초충도,
초가 풀초, 충이 벌레충. 그래서 풀, 벌레들과 이를 뛰어놀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신사임당이 초충도도 그렸다. 16세기 3절 볼게요. 황집중, 이정, 어몽룡을 3절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정은 대나무 사군자 중 하나죠. 대나무를 즐겨 그렸어요. 그래서 대나무 죽이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죽자를 이정 앞에다 붙여갖고 죽이죠. 아, 이 암기법 죽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죽이정. 이정은 대나무를 잘 그렸다. 그리고 황집중은 포도 그림에 굉장히 능했는데 포도라는 과일이 보면은 좀 264 청포도 15면 이런 구절이 있죠. 포도가 알알이 들어와 박혀. 그래서 포도는 보면 알맹이들이 알알이 막 다 집중돼 있잖아요. 과일 중에서도 포도는 알맹이들이 다 뭉쳐 있어갖고 막 집중돼 있어요. 알맹이들이 막 집중돼 있죠. 그래서 황집중에서 포도, 알맹이들이 막 집중되어 있는 걸 연상하셔서 포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몽룡은 매화를 생동감 있게 그렸어요. 그래서 월매도라는 걸 그려요. 이 월매가 매화예요. 그래서 월매도라는 걸 어몽룡이 그렸다. 근데 우리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남편이 몽룡이죠. 이몽룡. 몽룡이고 춘향이 엄마가 월매잖아요. 월매. 그래서 춘향전을 생각하시면 어몽룡이 월매도를 그렸다. 이렇게 해서 춘향전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월매는 매화더라.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